이번 시간에는 조건문, 반복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우리 변수, 연산자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그램들을 한번 작성도 해보고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특성이 이랬죠. 라인별로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현재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경우에 그것을 일일이 중복되게 계속 프로그램 하는 것은 너무도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반복도 시키고, 또 어떤 실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실행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얘를 컨트롤해서 조건에 따라서 또 반복을 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제어문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 시간에는 주로 조건문 중심적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9페이지 중간 페이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건문인 경우에는 if문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문법 자체는 if하고 가로에 어떤 조건식을 넣고, 이 조건식이 참이면 요 중가로 안에 있는 프로그램 실행문들을 동작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요 그림이 있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X 표시를 하고 쓰지 마세요. 요 중괄호가 생략되는 경우도 뭐 프로그램들은 실행을 하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볼 때 가독성, 즉 프로그램을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괄호를 생략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중괄호를 붙이는 습관을 들여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이렇게 조건을 물어봐서 참인 경우에만 실행을 한다면, 그러면 참이 아닌 경우, 즉 거짓인 경우에도 내가 실행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교재 110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f하고 조건식을 물어본 다음에 만약에 참이면 그 다음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요 내용들을 실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거짓인 경우에는 여기 else하고 중괄호 시작 끝 달려있는 요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if, else문이 가장 조건문의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에 있는 if, else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교수님이랑 같이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클립스를 실행을 해 주시고요. 오늘은 4장 진행을 할 테니까 4장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JP 공사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요 2절이죠. 그러니까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2절이니까 SEC02라고 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new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스 이름은 if, else, 그 다음에 example, 자, 그 다음에 메인 메서 체크해 주시고 finish.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요거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교수님이 두 개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예제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프로를 보니까 정수형으로 되어 있는 스코어라고 하는 명에다 85를 넣고, 이 스코어라고 하는 게 90보다 같거나 크면 90보다 큽니다. A입니다. 등급은 A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짓이면 90보다 작습니다. 등급은 B입니다. 라는 것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조건문에서 요 if에서 물어보고, 이게 참이면 요거, 거짓이면 요것을 실행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지금 85죠? 85니까 90보다 90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여기에 9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실행 부분이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요건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요거 간단하게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score에다가 우리 85라는 값을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if문인 경우에는 이런 버릇을 드려야 돼요. if하고 실제 조건식을 놓고 중괄호 시작을 한 다음에 엔터키를 딱 누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if문에 대한 골격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렇게 골격을 만들고서 이 안에다가 조건에 대한 부분 스코어가 90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실제 이 안에 프린트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거는 출력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냥 카피를 해서 바로 갖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90보다 큽니다. 라고 참인 경우에는 90보다 같거나 큰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이때 참이면 여기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거짓이면 else하고 다시 중괄호 시작 놓고 엔터키를 딱 치세요. 그리고 이 안에 거짓인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집어넣고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저장을 하고 실행. 자, 그러면 당연히 90보다 작네요. 그럼 요거를 스코어를 우리 95로 한번 바꿔놓고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당연히 90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95니까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점수는 90보다 큽니다. 등급은 A입니다. 라고 해서 이런 정상적인 실행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물어봐서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따졌는데 한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여러 번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러 번. 그래서 첫 번째 한 번 물어봐서 참이면 그 다음에 중괄호를 실행하고요. 자, 그러면 거짓인 경우에 또 else if에서 또 다른 것을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또 참이면 또 실행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 다 물어봤는데 여기서도 참이 아니고 여기서도 참이 아니면 마지막에 있는 요 else라고 하는 곳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else if라고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if, 그 다음에 else if, 또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 가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앞에서 물어봤는데 다 참이 아닌 경우에는 마지막에 요 else에 대한 부분이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이랑 한번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바로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재 112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112페이지. 자, 그러면 112페이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new하고 클래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명을 보니까 if 그다음
else, if, 그 다음에 또 else. 이렇게 example. 자, 이렇게 되네요. 메인 메스 클릭해주고 finish. 자, 그럼 요 예제, 요게 이제 예제 프로그램인데, 요거 한번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 보니까, 지금 여기에 스코어라고 하는 곳에 75라는 값을 넣었어요. 넣었고, 이제 물어봅니다. 스코어가 90보다 같거나 크냐? 당연히 아니죠. 자,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스코어가 80보다 같거나 크냐? 또 아니죠. 여기서 또 물어봅니다. 자, 70보다 같거나 크냐? 그럼 참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점수 70에서 79입니다. 라는 부분이 여기 실행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맞죠? 정상적으로 물어보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참인 경우가 해당이 됐으니까 여기서 실행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거 우리 한번 또 그림과 같이 테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score에서 여기다 75를 할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if하고 골격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중괄호 엔터 쳐서 골격을 잡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가 90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90보다 크면 점수대는 100에서 90 사이고 실제 등급은 A입니다. 라는 부분으로 나오겠죠. 자, 그럼 또 물어봐야죠. 또 물어보면 이번엔 또 else, if 하고 또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중괄호 시작한 다음에 엔터키를 쳐서 또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들어갈 게 스코어는 80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또 물어보고 만약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80에서 89 사이입니다. 라고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또, 이번에 또 하나 else if를 또 만드네요. else if 중괄호하고 또 엔터키 쳐서 골격을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스코어가 70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또 여기 문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위에 요때 참도 아니고 요것도 참이 아니고 요것도 참이 아닌 마지막에 다 거짓인 항상 거짓으로만 들어오면 그 경우에 또 실행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중괄호 요때는 else 중괄호 시작 엔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70 미만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세이브하고 실행하면 자, 당연히 75니까 여기에 참이 걸렸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우리 값을 85로 한번 바꿔볼까요? 85로 바꾸고 저장하고 실행. 자, 그랬더니 여기가 참이 걸려서 실행이 됐네요.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65를 한번 해볼까요? 65하고 저장하고 실행. 자, 그랬더니 점수 70 미만입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에 다 거짓이 떨어져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여러분들 아마 가장 쉬운 예로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여러분 성적에 따라서 뭐 A 플러스 그 다음에 A0, B 플러스, B0 해서 이렇게 그 점수에 따라서 그 학점 등급을 A냐 A 플러스냐 A냐라는 것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조건문에서 계속 if하고 물어보는 이런 식의 로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